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이 3만여개잖아요. 예. 3만여개고 그 3만여개 김일성 동상에 녹슬면 안 된다고 어린애 아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반질반질 닦도록 시키고 있는 유치찬란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그 이석기, 그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판결문에도 나타나지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기관시설을 폭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부하려는 그 이석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태극기도 부정했고 애국가도 부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무죄를 하고 주장을 하는 그거 억울하다고. 그렇죠. 공안 탄압이라고 하는 그 저희 통전당. 그리고 통전당 해산 결정을 나타내니까 그 저 이정희가 뭐라 했습니까? 민주주의 사망선고라. 그렇죠. 했죠. 민주주의 사망선고라 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민주주의를 사망선고한 거는 통전당이죠. 그리고 요즘 그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국감장에서 자기가 뭐 그냥 소신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물으니까 당신이 기존에 했던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래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그 당 대표는 그 고영주 변호사를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라고 했죠. 고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는데 또 이제 강화문에 또 내가 공산주의자네 또. 그렇죠. 근데 이 문재인을 보고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얘기 한번 살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잖아요. 중국 방문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중국 대학생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물으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택동이가 누굽니까? 6.25 전범 아닙니까? 모택동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한국군, 미군, 그 유엔군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자국을 침략해가 수많은 그 희생을 치르게 했는 그런 집단 학살범을 갖다가 가장 존경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누굽니까? 민주주의 적은 모택동입니까? 아닙니까?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보고 공산주의자를 하는 게 뭐가 틀린 겁니까? 거기다가 6.25 전범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그 6.25 전범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계 최악의 집단 학살범 6,500만 명을 집단 학살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어디 아무리 영적 분별력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모택동을 갖다가 가장 존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택동연의 그 문화 대혁명 있잖아요. 중국 내부의 지식인들조차도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 때문에 중국이 10년, 20년 늦어졌다, 후퇴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다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모택동을 갖다가 중국 방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한 그런 그 모택동을 갖다가 가장 존경한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죠. 임기 말에 북한과 한 짓하고 똑같죠. 그리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처럼 우리도 공산당에 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이게 모택동 존경한다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불임 사건에서 운동권들이 그 뭡니까 그 새정치연합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당신 불임 사건 공안검사 아니냐? 그러면서 불임 사건 억울하게 이렇게 공안 조작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잖아요.
그렇게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 성명을 발표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림 사건. 그러면 부림 사건 변론을 노무현 변호사가 맡았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 운동권을 처음 변론을 맡으니까 부림 사건 운동권들이 이 처음 운동권 변론하는 노무현 변호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영희 교수가 지은 전환시대 논리 책을 주면서 자, 이 책 읽고 공부 좀 해라. 공부하고 좀 변론해라. 근데 노무현이가 자서전에서 나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그만큼 이영희 교수의 책을 엄청나게 칭찬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운동권 변호사실은 그 전환시대 논리 책을 읽고 그때 좀 혹한 경험이 있지만은 그 후에 그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개판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영희 교수가 그 전환시대의 논리 그 책에는 공산주의 중국하고 월명은 대단히 좋은 나라고 민주주의 그 미국과 그 월남은 대단히 나쁜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영희 교수는 사실 공산주의를 대단히 지지한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 이영희 책 공산주의를 우상화하는 그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 논리 그 책을 읽고도 감동을 해가지고 인생이 전환점이 되겠다. 그러면 노무현은 변경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공산주의자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대표가 말입니다. 노무현이가 그런 망발을 하고 이영희 교수 책을 그렇게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임금을 모신 충신들은요. 임금이 잘못되면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충원을 한 것이 충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충성을 바친 사람이 누굽니까? 비서실장, 민정수석 하면서 충성을 바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재인이가 그 누굽니까?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그걸 갖다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민주화 운동을 고집하고 있는데 부산 미문화방송 문화원 방화 사건 주범은 그 문부식이하고 김현장은 내가 그때 대단히 잘못했다.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참했구나.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내가 사죄한다 했어요. 세상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저질렀는 문부식이하고 김현장이는 내가 잘못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국민 앞에 사죄한다. 이렇게 속지를 했는데 그 변론을 맡았던 문재인은 아직까지도 민주화 운동을 고집하는 게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동의대 사건 그 경찰 불태 죽인 사건 어떻게 그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그 운동권들이 지나치게 그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그 글마들이 동해대 운동권들이 다 그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 용산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재인은요 그 과거에 서해 안에서 그 조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족들이 그 한국 선언을 그 11명하고 외국인들 포함해가지고 죽인 사건, 살인 사건 11명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그 우발적이라고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 그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놈들이 조선족 선원들이 그 한국 선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불러내가 죽이고 그것도 도끼와 칼로 그냥 난자를 했습니다. 이게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난간에 두 손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그걸 칼로 그냥 찍어버린. 그래가지고 익사시켰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사건이 왜 들통이 났는가 하면은,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목격자? 그게 이제, 거기 범행에 가담하는 목격자가 있는데, 이 목격자를 냉장고에다 넣는 거예요. 얼려 죽이려고? 얼려 죽이려고. 근데 어떻게?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 냉동칸에 고장이 났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사건 전부가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들어가지고 그걸 우발적이라 하는 문재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고 기본적인 윤리의식, 인권의식,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뽑는 정당이 이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수차에 말하지만은 어떻게 초선이 당 대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가 바로 되느냐? 그거는 그 무슨 메커니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정희가 당 대표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재인은 뭐 낮은 단계 연방제 북한 저 통일 방안까지 했고 그것도 지지하고 뭐 국가반법 폐지도 그 하고 노무현이 그 4대 개혁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정교조 교육 뭐 이런 거 하여간 모든 그 노무현 4대 개혁을 추진하다가 그 난항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그 박근혜 그때 그 야당 대표가 격렬하게 투쟁해 가지고 결국은 그게 흐지부지하게 됐지만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난 대선 때 지난 총선 때 문재인은 누구 편 들었습니까? 자, 통진당하고 손잡았죠. 하고 총선 연대 해가지고 통진당하고 이석기를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석기를 2번이나 사면시킨 인물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실세 문재인 아닙니까? 실무자가 어떻게 그 문재인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내고 있어? 우리나라 기관 시설을 폭파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동조해가지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했고 심지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고 태극기와 애국까지 부정했던 이런 이석기를 갖다가 이런 위험한 인물을 2번이나 결국은 사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석기 이 사건도 참 한국 검찰이 잘 조사를 해가지고 국정원이 잘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방지했지. 이거 놔뒀으면 우리나라 기관시설 폭파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사시에 뭐 그렇죠. 동안해동하면 되죠.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무리들이 점점 더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건 문재인은 자기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나는 정말 국민 앞에서 속지 않다. 내가 저 사람을 2번이나 사임하는 정치 실세로서 나는 사임한다 하고 정기를 은퇴해야 마땅합니다. 뭐 조사도 한다고 또 정부 쪽에서 그래놓고 통진당은 민주주의의 적인 적 아닙니까? 그 통진당 해산을 하려는 국민적 역용인 고영주 변호사를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라고 하고 민주주의 내부의 적은 통진당인데 민주주의 적과 연대한 문재인이 자기는 민주주의 적과 연대해놓고 민주주의 적을 상대로 해서 싸운 사람을 갖다가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자기가 민주주의 딴 엉뚱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그 뭡니까 조선족들이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칼과 도끼로 난자를 해가지고 죽인 사건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그걸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할 수 있는 이런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문재인 당 대표의 이거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라는 이런 발언은 문재인 그 변호사 당 대표 스스로가 민주주의 자기가 내가 민주주의 적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적과 연대하는 세력이 아닙니까? 그렇죠.